지금 제가 모신 분은 변호사세요. 김용직 변호사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직업은 변호사시고 활동하시는 건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시는군요. 네. 예.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 네. 예. 밤늦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오티즘 레이스를 좀 저희가 알리고 싶어서 회장님 모셨거든요. 네, 예. 오티즘이라고 하는 게 자폐성 장애라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폐가 어떤 겁니까? 네. 자폐성 장애는 인간들은 이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네. 소통이 어려운 장애고요. 우선 언어가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 네. 이게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간 소통에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라서 지체장애랑 달리 뭐 그 손발 뭐 이런 신체적인 건 괜찮습니다만은 네, 소통을 안 되는 장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어려운 장애라고들 그러죠. 그래서 저기 자폐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게 스스로 폐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낙인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요? 저기 그거를 좀 고쳐보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영문명인 오티즘이라는 걸 그대로 했고요. 예. 네. 오티즘 레이스는 이제 이게 워낙 그 생애 주기별로 늦게까지 다 계속되는 장애이기 때문에 마라톤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장애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라톤을 통해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도 하고 또 우리 그 기부에 대한 문화가 별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고착시키는 촉매 역할도 하고 그러려고 해서 한지 한 5년 됐습니다. 네. 예, 다른 용어가 없어서 일단 자폐성 장애라고 하는 용어는 기존에 써왔기 때문에 쓰겠지만 네. 뭔가 다른 용어를 좀 만들어내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네, 예. 영어로는 이제 오티즘이라 그런다고요. 네, 예. 자, 이제 그렇다면 그 오티즘을 다룬 영화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네. 영화. 그 네. 영화를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미국에서 레인맨이라고 영화가 레인맨. 네, 있었죠. 그래서 네. 그 더스틴 호프만? 예, 그렇죠. 예, 예. 네. 그 영화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자폐증 협회가 탄생되는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는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자폐로 나오죠. 아닌가요? 네, 예. 예. 저도 그냥 기억이 조금 그런데 형제 하여간 나오는데 형제죠, 형제죠. 네, 형제인데 당사자든가 근데 형인가 뭐 그렇죠. 네. 저는 카지노에서 돈 따는 장면이 인상적인데. 네. 저도 그냥 단편적인 장면만 생각나고 아무튼 미국에서도 그 영화 때문에 그런 인식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폐증 협회가 생기는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말씀 안 하셨지만은 그 조승우가 나온 마라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말아톤. 네, 예. 말아톤이었죠. 예.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라톤이랑 연관이 돼서 그 영화. 그 친구는 이제 달리기 또 하는 친구였죠. 아하, 예. 배영진이라고 그 모델이 된 친구가. 네,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자폐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협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우영우요? 우영우도 있었죠. 네. 그게 드라마 제목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죠? 네, 그거 네. 굉장히 인기였는데. 네, 그것도 그 자폐의 특징을 좀 나타내는 그런 그 주인공이 그런데 변호사로서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그 변호사를 정도로 역할을 하려면 아주 좋은 친구, 뭐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자폐성 장애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특징을 잘 살려서 영화로도 아주 좋은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오티즘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될 수는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펙트럼이 넓게 지금 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친구들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전형적인 자폐성 장애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근데 하여간 특징은 그런 잘 살려가지고 드라마에서 좀 우스꽝스럽지 않게 특징만 예. 잘 살펴서 보여주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김용직 회장님이 네. 그 오티즘에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저희 아들과의 만남인데요. 40년 전에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네. 조금 처음에 늦되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티즘이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지기가 거의 않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40년 전에 예.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면 곤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네. 한 2살쯤 되니까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폐성 장애구나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40년 전에 그 아드님 그럼 네. 그 첫째 아들 네, 그렇죠. 아들인가요? 지금 네 아들이 41살이죠 만으로. 이제, 네. 그럼 지금도 그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그 자폐성 장애는 모든 걸 이제 한 다음에 남는 거기 때문에 자기 어려움으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생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자폐성 장애 오티즘에 대해서는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일한 장애이고 병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원인이 네. 안 그러면 네.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치료가 효과적인 치료는 조금 아직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완화할 수 있고 이제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 자체도 어려운 데다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유일한 것 중에 하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그 의학적인 연구 중에 대부분이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치매랑 자폐에 거의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첫째 아드님이 뭔가 좀 그냥 늦대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냥 늦댄 게 아니라 이게 좀 자폐인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고,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에 예. 저기 그 당시에 이제 소아정신과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셨는데 뭐 외국에서 온 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오티즘이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그분들조차도 저기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저를 위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도 의사라서 이제 의학적인 거를 또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 저기 2살 반 정도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확신을 갖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그러면 거죠. 내 아이가 자폐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건 뭐 저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것인데 근데 저희는 그래도 사정이 좋으니까 뭐라도 하여 이걸 갖다가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뭐 다른 사람들이 없나 좀 뭐 찾아보고 막 그랬죠 그때. 네. 그러니까 아빠가 변호사하고 그때는 판사. 판사. 네. 예, 아빠가 판사고 엄마가 의사라도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장애였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여건이 좋은데 이 친구들을 교육하고 그러면은 그 무슨 뭐 치료 방법들도 알려지지 않은 거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려면은 비용도 엄청 들고 지금까지도 케어를 조금 같이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거의 매달릴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비장애인 학교, 일반 학교에 보낼 수가 그러니까 그 없으니까. 당시는 뭐 예.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좀 모아서 저희가 조기 교실도 만들고 네. 학교도 제가 다 관여를 해서
조금 만들어지는데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특수학교들이 만들어질 때는 예. 그럼 지금 어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냥 소통이 되지 않는데, 근데 워낙 같이 잘 지내고 그 사랑으로 뭐 저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게 다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그 지금 기분이 친구가 어떤지 그런 것들은 되지만은 뭐 심도 깊은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사회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회 활동을 전혀 못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근데 그 아시는 대로 사람은 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로를 해야 되거든요. 노동. 그러니까 헌법상도 근로가 권리이자 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특별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하게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전해서 거기에 맞는 그 고용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데 제일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죠. 소통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친구들도 좀 어렵고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 고용은 제일 어려운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런 아주 뭐 경측의 그런 친구들을 외에는 결혼을 하기는 거의 어려운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티피컬한 그런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성범죄에 오해를 받는 수도 있는데 부모들 말씀이 그런 거를 할 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니까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혼자 둘 수도 없습니까? 혼자 집에 그런 친구들은 또 있고, 근데 조금 중증의 친구들은 혼자 하기 어렵죠. 그냥 그거는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평생을 이제 간다고 보여지는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하루 늦게 죽기를 원한다 그런 장애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장애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 그러니까 걔가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그거를 돌봐줘야지 되니까 마무리까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런 장애가 이제 자폐성 장애랑 아주 중증의 뇌성마비 그런 친구들인데 그렇게 어려운 장애죠. 여기 영마님이 저도 손주가 발달 장애가 있어요. 제가 케어하는데 힘이 드네요.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발달 장애인 또한 30만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발달 장애는 자폐성 장애랑 지적 장애, 그거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지적 장애가 조금 많고요. 지적 장애는 이제 그 지적 수준이 낮은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티즘은 지적 수준이 높은 친구도 있고 낮은 친구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간 소통이 안 되는 장애니까 그 발달 장애 중에서는 한 10%, 10여 %가 자폐성 장애인데 그 지적 장애들은 이제 같이 그 교육이 가능하고 그 자폐성 장애는 유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런 지적 장애는 이제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도 커뮤니케이션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함께 뭐가 가능한데 그리고 교육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든다는 얘기죠. 돌봄의 비용이. 그래서 그 지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과학에서 이제 사회적 나눔이라고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것들을 연구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크고 최고의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키스트가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고요. 제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키스트 미래재단에 그래서 아무튼 국내적으로 네트워크를 좀 해서 그 연구를 해서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래서 아주 열심히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뭔가 관심과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국가적으로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정도 되면 연구기금이라도
저기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 제가 한 20여 년부터 주장을 했는데 네. 그건 되지 않고 이제 키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전반적인 거는 이제 발달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그 국가가 관여하는 게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오티즘 포함해서 발달 장애가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 자폐성 장애는 한 4만 정도 되고요. 4만 정도. 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중증으로 하면은 숫자는 이제 적어둘 수 있는데요. 네. 그 오티즘으로 이제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좀 넓혀놨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많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더 늘어질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요. 네. 이 오티즘 레이스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라톤 그러면 있죠. 달리기죠. 이 오티즘 그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 달리기는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죠. 신체 활동 같은 거는 신체 활동은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것도 어려운 친구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이제 훈련을 좀 해야죠. 운동 자체를 잘 안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달리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제 같이 운동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이제 운동할 기회도 적어서 또 네. 그런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티즘 레이스를 이제 이렇게 좀 하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1년에 뭐 몇 번씩? 저희가 이제 저 협회를 통해서 뭐 여러 활동을 하다가 네. 그 하나은행이랑 해가지고 시작한 게 오티즘 레이스를 시작한 게 지금 5년째 됐습니다. 5회째 지금 되는데요. 네. 처음 시작할 때 마침 팬데믹 시대에서 그렇겠네요. 모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버추얼 대회로 각자 뛰고 그걸 영상으로 보내줘서 그런 식으로 3회를 했고요. 작년에 처음 이제 대면으로 했고 올해 두 번째 대면으로 하는. 버추얼 할 때하고 대면할 때가 더 좋죠. 대면할 때가 그래도 뭐 같이 모여서 그런 의미가 더 있죠. 아무래도. 작년에 몇 명이나 뛰었습니까? 작년에 뛴 친구들은 한 1,000여 명 되고요. 네. 많이 뛰었네. 올해는 2,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버추얼로 한 2,000명 정도 하는데 벌써 신청자가 2,000명이 넘어가지고요. 9월 말 현재. 그래서 저희가 3,000명으로 좀 늘려서 여러 것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500명 정도. 이 오티즘 레이스는 혼자 뜁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중증의 애들은 같이 뭐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저희가 무료로 초대하고요. 신청하는 사람들 다. 예.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하고 저희 후원하는 오티즘을 좀 보듬어 주려고 하는 분들이 같이 뛰면서 하는 분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부천사라고 하는 가수 김장훈 씨가 또 공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네. 그래요. 지금 대회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 날짜는 10월 26일 날 토요일이군요. 네, 토요일 날 대면에서 하는 거고요. 상암동 평화의 공원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버추얼 대회를 해왔기 때문에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그 기간 동안 각자 못 오는 분들은 뛰어서 영상을 보내주는 걸로. 네. 각자 뛰어서 영상 보내는 거는 뭐 아무나 그냥 찍으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은 그 중에서 스토리도 있고 한 사람들은 이제 기념품도 드리고 상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럼 현장에서 상암동 평화공원이요? 네. 거기서 뛰면은 코스가 몇 킬로 정도 뛰어요? 저희가 4월 2일이 세계 자폐인의 날입니다. 유엔에서 4월 2일. 네, 그래서 4.2km를 뛰고요. 근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의 맞춤형인지 사랑과 이해, 오티즘에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위한 날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4.2 하는구나. 네, 4.2km.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념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달리기도 4.2km 하고 네. 이제 10km 아무래도 마라톤이니까 그리고 예. 이제 마라톤 동호인들도 많이 오시니까 하프 마라톤 이렇게 세 종류로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4.2km는 또- 도전해 볼 만한데. 네, 한번 오세요. 네, 이거 저기 참가 신청 미리 해야 됩니까?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네. 9월 말 현재 2,500명이 돼서 지금 저희 저희가 생각한 거를 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저 유니폼 저 셔츠도 만들고 기념 셔츠 같은 걸 만들어야 돼서 3,000명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예. 참가비도 있고요. 참가비는 정말 싼데요. 35,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나 협찬 뭐 해주는 데서 해서 그렇고 그거를 기부하는 그 의미로 하자. 그래서 좀 기부에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 마라톤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네요. 덕분에 제가 뭐 회장도 하고 그러는 거고요. 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티즘 뭔가 좀 다른 용어를 빨리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자폐라고 하는 게 스스로 문을 닫는다는 뜻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인 효과도 낙인 있고 안 효과가 좋거든요. 있어서 네. 이렇게 썩 좋은 용어는 아닌데요. 네, 예. 뭔가 좀 다른 용어를 좀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10월 26일 상암동에서 한 3,000명 정도가 뛸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자폐를 가진 분들하고 자폐 가족들하고 또 그냥 일반인도 와도 되죠. 그렇죠. 네. 예, 이게 일반인도 와서 일반인이 반 이상 될 함께 겁니다. 하시고 네. 또 기부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행사로 이 국민들에게 이 오티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거를 좀 널리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회장님 마무리 한 말씀. 네. 정말 그 TV에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10월 26일 날 그냥 각자 나와서 뛰셔서 본인들 건강에도 좋고 또 제일 어려운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과 가족들을 보듬어주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부하는 기분 그런 좋은 마음도 갖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 김영직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10월 26일 상암동 평화공원에서 있는 자폐 레이스입니다. 자폐 레이스, 오티즘 레이스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주위에 혹시 이런 소식도 모르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오티즘 자폐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소식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아까 자막으로도 자료 보내드렸는데 좀 알려도 주시고 또 그냥 그 비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김영직 회장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